안녕하세요. 잠깐 오후에 들어왔다가 이제 좀 준비 좀 하고 또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잠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창의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의사고력 수학이 뭔가요? 예. 딱 명확하게 규정 짓기가 쉽지는 않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뭔지를 알겠고,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 교육을 할 때,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S가 의미하는 것은 사이언스를 의미하고요. T가 의미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 그 다음에 E가 의미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공학, 그리고 A가 의미하는 것은 아트, 그래서 인문 예술, 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이 의미하는 것은 매스매틱스, 그래서 수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습을, 그러니까 교육을 다른 분야와 밀접한 관계성을 이제 가지게끔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융합형 인재.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나 창의력 인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창의 사고력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엄밀하게 다가가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창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가지고서 다른 분야의 그 내용을 이제 기술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해석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이제 이끌어내는구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창의 사고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창의 사고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요, 다른 분야의 연계성을 가진다. 그런데 수학을 가지고서 다른 분야를 해석하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승전 교과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교과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아이 자체의 실력이요. 그리고 응용을 하고 싶어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야를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 안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 흔들리고 지식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야를 본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되었든 간에 교과학습의 기준을 세워서 모든 학습의 플랜이 짜여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위에 창의 사고력을 위하여,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다른 학습이랑 같이 통합을 한다,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사실상은 교과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왜 창의 사고력이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제 생각에는 마케팅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실상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 호기심도 주고 흥미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만을 가지고서 창의 사고력 수학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억지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교육 종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교육을 까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약간 쉴드를 한번 쳐보자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교과학습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수학이 활용되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는 봤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들어는 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의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보낸 제자들한테,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의 권장도서라고 해가지고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하나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끔 하고, 지금은 사실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요. 왜냐하면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수학 하나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다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강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노동의 강도? 예. 그리고 그렇게 따로따로 또 분업화를 또 시키게 되면 이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학 지식의 전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하자라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소수정예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읽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게끔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완벽주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 샀으니까 이거 다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더 지루해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책을 한 권 사셨으면요. 그게 따로따로 단락별로 주제가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선은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 것을 먼저 읽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점차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책도 뭐 사주시기도 하고, 과학책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뭐니? 라는 식으로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과 완전한 연계성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한테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열린 사고는 결국에는 분야와 분야를 넘나들 수가 있는 그러한 다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수학의 기틀이 잘 잡히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고,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가고를 이제 염두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학적인 지식을 위해서 학원을 미친 듯이 뺑뺑이를 돌린다? 예, 이것도 물론 필요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방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예. 지식의 양이 높아지고 심화는 분명히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의 즐거움이나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놓지를 않으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재과학고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스타트 포인트 자체를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아이에 대한 잠재력이라던가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조성과 그런 방향을 조금씩 이제 조성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조금씩 이제 잡아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학습에 대한 선행과 심화가 워낙에 많이 필요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당연히 뭐 중학교 수학을 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거를 들어가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억지스럽게 한다고 해서 영과고에 합격을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그러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그 분야를 또 좋아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나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을 조금씩 조성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상은 이제 그러한 융합형 인재가 대두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기가 참 어렵죠. 과학고보다. 그러니까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성 검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영재고의 입시 자체가 이제 금년이 2023년이니까 2021년, 22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융합형 인재에 걸맞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면접을 어떻게 잘 봐야 될까? 사실 본인이 배운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서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다른 영상으로 한번 주제를 한번 다루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학습, 그러니까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 방식 있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좀 해봤는데, 그게 되게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현실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댁에서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 하나를 한번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같이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한 단원이 이 단원이라면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이 틀린 문제를 한번 엄마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엄마도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발표력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정리하고 서술해보는 그런 방식, 예, 이런 것들을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상당히 되게 뭔가 독특한 거죠. 예, 뭐 과학 잡지도 읽으면서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칠판에다가도 또 설명도 한번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실상 이런 약간 그 인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과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에 서포트가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학원에서 말을 하는 그런 주입식의 학습만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또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부터는 되게 예민한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의 소견에 해당이 되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요. 수학, 과학 선행이에요. 예. 참 말을 하고도 좀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요. 특정 문제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분명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는 선행을 통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풀이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 실제 제자 중에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간단하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차라리 얼마 전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그 단원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식을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인데도. 그래서 뭐, 파이 아래 제곱, 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야, 그러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니?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원리를 깨치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을 막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넓이랑 같아,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 라는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제 수업을 절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설명해 주고서 아이가 이해를 해서 그걸 나중에 적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어디선가 뭐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배우지 않았어도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있긴 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본체 아이의 사고력이 그만큼 깊이가 원래 있던 아이. 그래서 좀 더 높은 이제 사고력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아이는 그거를 상식적으로 본인의 상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이런 아이와 배워서 그거를 설명할 줄 아는 아이. 근데 면접관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선 두 학생의 차이를 아주 엄밀하게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은 분명 티는 나요. 그런데 그것만을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뭔가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고 전달을 받아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는 사실상은 선행이나 이런 거, 심화나 이런 학습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마다 분명 다르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 정도의 높은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그런 학생은 학원을 안 다녀도 되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학습을 또 시키기는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말씀을 좀 두서없이 하기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선행학습이 아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그렇고,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도 많은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그거를 이겨내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선행만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행을 하지 마라,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을 쉽게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과 이제 주변에 이제 교육 전문가가 혹시 또 있으시면은 이제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행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이게 쌍으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수학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과학을 출발시키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둘을 웬만하면 쌍으로 잘 가지고 가서 두 분야를 결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연계성이 많은 게 물리, 그쵸? 그리고 화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학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준비를 또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설명을 듣기가 너무 귀찮으신 분은 예, 이 설명만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교과학습이 먼저고 교과학습을 에 더해서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난 책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자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런 수학과학에 좀 더 친밀하고 좀 호기심을 이렇게 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더라. 교과학습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다. 교과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연계든 뭐든 필요가 없이 교과학습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 또 중요하죠. 그런 학습.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창의적인 인재, 융합형 인재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러니까 특출나게 머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는 한, 진짜 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학생이 아닌 한, 예, 이런 코스를 그래도 밟아 나가야지, 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걸 괜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습을 또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아이한테 분명 천재성이 없고 그렇게 영재성이 없는, 그러니까 천재성은 바라지도 않고 영재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서 후천적으로 영재성이 발현되는 학생들도 예, 제가 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